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표가 남아있는 주의 추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바이든 후보 측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에서도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위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표가 늘어나는 주에 대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이미 리드한 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게 선거법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표 중단은 11월 3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말하는데 그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재검표를 요구하는 위스콘신주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재검표를 했지만 겨우 몇백 표 차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돼도 연방 상원이 공화당 다수당으로 유지되는 이상 온건한 후보로 바이든 후보가 행정부를 꾸릴 수밖에 없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나 엘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경우 주요 직책을 맡기 힘들다는 내용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어제 오늘 계속 안정적인 오름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제 확진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사망률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4개 주로 보는 것도 있고 5개 주 내지는 3개 주로 보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이라고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264표 그러면 그 당선권인 선거인단 270표에서 6표 모자랍니다. 이 6표를 네바다주의 선거인단 그 숫자가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14표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가장 많이 받으면요. 먼지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에어컨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바이든 후보는 최고로 306표까지 선거인단 수를 받을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 231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남아있는 주가 펜실베니아 20개죠. 선거인단, 조지아 16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15개, 네바다주 정도 6개,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는 11개인데 거의 모든 선거 그 전문기관에서 이미 그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 것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될 때 지금 남아있는 3개 주에서 네바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주까지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확률이 개표를 지금 쭉 지켜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06표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14표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5개를 가져가서 231개가 된다.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1,800만 표 정도, 1,700 몇십만 표 정도는 계산이 돼야지 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펜실베니아인데요.
우선 이 4개의 주를 현재의 상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제일 먼저 조지아주를 보면은요, 현재 99%가 개표됐지만 아직 몇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몇만 표 남아 있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14,000표를 이기고 있는데 이게 개봉을 하면 할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주를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현재 개표가 88%니까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도시 인근에 우편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긴 납니다. 한 12만 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몇십만 표가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 진영이 우리가 결국은 끝까지 표를 계산하면 많은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바다주의 경우는 개표가 지금 75%밖에 안 된 것으로 계산을 할 때 투표 수가 한 8,000표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는 것이 작은 표 차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만 현재 94% 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6,700표 정도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인단 15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다. 이런 형태로 두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네바다주까지도 고소를 했는데 어떤 주는 고소할 때 개표를 중단해라. 어떤 주는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위스콘신과 미시건주가 다 확정적으로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선언을 한 주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선언은 나중에 또 절차가 남아있지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펜실베니아 어제 오늘까지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네바다를 고소하는데 이 4개 주에서는 지금 개표를 중단을 해라. 개표를 하면 할수록 바이든 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게 하는데 공통적으로는 우리의 공화당의 업저버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그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모든 주에서는 주의 법에 따라서 업저버들이 관찰자들이 옆에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우리는 법에 따라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렇게 개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펜실베니아의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총무처 장관도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주에서 주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거 캠페인까지다. 캠페인은 끝났고 지금은 개표 과정인데 우리 펜실베니아주의 선거관리국이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은 모든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다 계산돼야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펜실베니아주의 예를 들어도 펜실베니아의 대법원이 우편 소인이 11월 3일 것으로 찍히고 우정국이 바빠서 뒤늦게 배달한 것까지도 이제 6일까지 전부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선거 전문가들은 그 선거법이 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서 관장하는 것을 대통령이 개표를 중단해라. 본인이 이기고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연방 대법원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 케이스는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에서의 2000년도에 알고 대 부시 이 케이스와는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펜실베니아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에서 이기지 않아도 승리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바다주에 6표만 더 받으면 되는데 네바다주는 어제는 개표를 하지 않았고 오늘 다시 시작을 하는데 네바다주의 경우는 일찌감치 우편 투표를 사람들에게 장렬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10월 달 초에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당일날 현장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편 투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 이기지 않더라도 6표만 네바다주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바이든 후보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만으로. 그래서 과연 이 소송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개표 중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미 끝난 주 재검표를 하는 이 소송에 대해서는 위스콘신에 대해서 이 같은 소송을 했는데 위스콘신 주에서 다 개표를 해보니까 2만 1,000표 정도 차이로 이 바이든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요, 이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그 2만 표 차이면은 0.6% 차이인 거거든요. 1% 미만이니까 작은 차이로 이긴 거죠. 지금 거의 그 경합주에서는 면독할 정도 차이예요. 1% 미만.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었고 해서 0.6% 차이인데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0.25% 미만이면 0.25% 미만이면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 미만일 때는 재검표를 허용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가 0.6%죠. 재검표를 허용은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0.25% 미만일 때만 자동으로 하고 1% 미만이면 상대 후보가 진 후보가 요청을 하면은 재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대야지 되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재검표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론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그린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을 했었죠. 재검표를 요청한 결과 오히려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600 몇 표를 더 가져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841표를 더 가져가서 격차만 늘렸을 뿐이거든요. 질 스타인 측에서 돈은 됐고 그래서 위스콘신의 재검표도 지금 그 당시에 재검표를 4년 전에 했었을 때 불과 몇백 표 나왔는데 2만 1,000표 이상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무드가 나쁘답니다. 이 선거 개표하는 그 개표 당일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지금 나쁘고 그리고 특히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주 드렸었고 팍스의 루퍼트 머덕의 분위기를 보면은 선거의 결과를 짐작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팍스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던 진행자들을 팍스 앤 프렌즈를 포함해서 무슨 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한다던가 남자를 쿠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특집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미 편성을 해놨고 루퍼트 머덕도 친구들에게 이번 선거는 슬리피 조를 받아들일 준비가 미국인이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당일 제가 개표 방송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팍스는 이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표를 264표로 보고 있는데 CNN은 253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CNN이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애리조나를 거기에 넣지 않은 거예요. 11표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매체 어떤 기관보다도 팍스가 제일 먼저 애리조나주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전화 수화기를 들었답니다. 소리를 지르고 루퍼트 머덕에게 그거 고치라고 다시 했는데도 끝내 루퍼트 머덕이 고치지 않고 지금도 264로 나옵니다. 팍스. 이런 스타일로 이 루퍼트 머덕, 팍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선거 당일날에는 백악관에 팍스의 로라 잉그램 같은 진행자가 가서 마스크 하나도 쓰지 않고 대통령과 같이 그 개표 결과를 지켜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본인이 질 수 있다는 아직은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그 감을 그 잡은 것 같이 보이고요. 백악관에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기어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벽으로 쭉 백악관 주변을 전부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아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뭔가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델라웨어가 지역구이고 델라웨어에 집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그곳에서 그 연설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적은 미국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려면 정치적인 반대파를 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그 바이든 그 후보의 얘기인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차기 행정부를 구상하고 있는지 당선이 된다면 잠시 1분 정도 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Progress,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enemies. 민주주의 프로그레스를 잘 진행하려면 상대를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than anything 그래야 that the 미국이 terrorists 강해진다는 So 거고요. let me be clear.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정부를 이끌 때는 그냥 미국 대통령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It's the one office in this nation that 이 represents 나라에는 everyone,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오피스, 집무실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for all Americans. That is precisely what I will do 내가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것, as I will for those who did vote for me. 나한테 투표한 사람이나 투표하지 않은 Every vote 사람이나 must be counted. 그리고 모든 No 투표는 one's 다 going to take our 계산돼야 democracy 된다는 away 거죠. from us. 그게 Not 민주주의죠. now, not ever. America's come too far. America's fought too many battles. 미국 America's endured 뭐 too 서로 분열 싸움 많이 거쳐왔지만 We the people We the will people, not be silenced. We the people will not be bullied. 우리는 그 침묵의 소리로 남아 있어도 안 되고 남의 골림을 받는 그 국민이 돼서도 안 Will 되고 emerge victorious. But this will not be my victory alone or our victory alone. 나의 승리라든가 우리의 승리가 For 아니라 democracy, for America. 민주 모든 미국인을 위한 승리이다. 이 Blue states 선거는 and red states when we win. Ju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네,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결국은 그 대통령들이 하는 얘기죠. 대통령스러운 그런 발언을 했는데 God bless America도 했고 그리고 항상 대통령들이 중요한 연설을 할 때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그 군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그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지난 그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미 카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때가 이제 40년 전인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빌 클린턴이라는 그 알칸소의 주지사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시골이고 하는 그런 그 주지사가 물리쳤을 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재선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공화민주 전부 재선을 했으니까요. 빌 클린턴 재선, 또 아들 부시 8년, 버락 오바마 8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처음으로 8년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4년 동안의 쭉 그 모든 과정인데 특히 이번에 그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애리조나주에서는 존 맥케인의 힘이 컸다. 숨진 사람이에요. 숨진 존 맥케인의 힘이 컸다. 왜냐하면 존 맥케인이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상원의원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특별 보궐선거로 애리조나의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공화당 존 맥케인 자리를 이어받은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애리조나 사람들이 존 맥케인을 사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맥케인을 끊임없이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존 맥케인과 조 바이든 후보는 상원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당은 다른데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힘을 합쳐서 특히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킬 때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그 당시에 메이브릭 정말로 그야말로 이단아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공화당에서 이 존 맥케인을 잘 설득해서 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존 맥케인 싫어함 또 존 맥케인도
유서를 써놓을 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 장례식에 오지 못한다라고 써놓은 그 뒤에 또 대통령이 숨진 사람을 계속 때리고 하는 것 때문에 애리조나에서는 많은 표가 민주당인 그 바이든에게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젊은 라티노 표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아주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존 루이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주 민주당 하원 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원 의원 그 숨졌을 때 스토리를 비교적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그 존 루이스를 사랑하는 많은 그 민주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존 루이스를 비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그 표가 그 조지아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에게 많이 갔다. 그래서 결국은 4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죠. 가장 중요하게는 코비드-19, 경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또 여성들 골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트루 스토리, 스몰 스토리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정치인도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결정적인 주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그 힘이 된 그 선거의 스토리. 항상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뭐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나는 공화당이기는 하지만 또 부자예요. 공화당이면서. 그런데도 바이든 후보를 선택을 했다. 내가 돈 손해볼 것 각오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돈도 손해보지 않게 되죠. 바이든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 그리고 한인 후보들 뭐 끝까지 선거가 지금 완전히 개표된 건 아니지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레이티스트 뉴스들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한 15분 동안에 많이 남았네요.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에서 어제 개표를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우편 개표니까요. 개봉을 해보니까 12,000표 차이로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불과 한 15분, 20분 전에 방송을 할 때 네바다주에서 8,000표 정도 앞서가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그 개표함을 새로운 개표함을 열었더니 12,000표 정도 해서 퍼센티지로 49.5%대 48.5%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 정치에 대해서 감이 있는 사람들은 네바다를 민주당 쪽으로 6표를 계산을 했거든요. 폴리티코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에 민주당이 13% 앞서갔고 2012년도에는 7%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민주당이 그나마 3%였다가 지금 그 3%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49.5대 48.5니까 1% 정도 방송 제가 좀 전에 할 때는 8,000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 8,000표, 그게 12,000표로 늘어난 것이고요. 펜실베니아주 경우도 펜실베니아주 정부에서 부지사가 얘기를 했네요. 왜 부지사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펜실베니아의 부지사가 예측하기를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 20표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갈 것 같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경우는 지금 6만 1,367표가 남아 있습니다. 약 6만 1,300표가 남아 있다고 계산을 하고요. 남아 있는데 계산할 표가 개표할 표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4,765표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4,750 몇 표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애틀란타 쪽이라든가 애틀란타 인근 쪽에 개표함이 남아있느냐, 민주당에 유리한, 아니면 시골 지역의 개표함이 남아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 펜실베니아, 조지아주까지 아직은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약 20분 전보다는 네바다와 펜실베니아주에서의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네바다가 6개, 펜실베니아가 20개니까 290표, 현재 264표인데 290표, 당선 확정표는 270표. 인데 당선 확정표보다 한 20표 더 많이를 확보할 수도 있다. maybe 방송 끝날 때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정확하게 끝까지 다 개표가 돼야지 되니까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306표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압승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압승이 아니라도 왜 이렇게 그러면 선거인단표가 좀 작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 계산에 넣어야지 되는 부분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도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마치고 그 후계자로 힐러리 클린턴이 갔고, 공화당에서도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닌 도널드 존 트럼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두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죠. 조 바이든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특히 공화당 그 지지 기반에서는 85%에서 90% 지지를 받았던 그 현직 대통령과 싸웠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것이고, 그러나 또 파퓰러 보트는요, 지금 뭐 50.4% 대 47.97%로 높은 편입니다.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더 높게, 적어도 아무튼 350만 표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그 앞서가고 있고, 아직도 계산해야지 되는 표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가 되면은, 펜실베니아가 원래 내일이면은 완전히 마무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에서는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데 11만 5천 표 정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데, 계산해야지 될 표가 정확하게 몇 표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대강 알 뿐이죠. 왜냐하면 우편 그 표이고 카운티별로 이제 따로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쯤이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지금 오렌지 카운티의 48지구, 39지구 미셸 스틸 후보, 영킴 후보를 보겠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는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표 차이를 냈어요. 현재 이것도 정확하게 몇 표가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투표한 표가 더 많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미셸 스틸 후보가 받은 표가 17만 1,461표, 그에 비해서 현직 의원인 로다 의원이 받은 표가 16만 8,610표 해서 미셸 스틸 후보가 뭐 보통 이게 한 그러면 35만이 조금 안 되네요. 34만 표 가운데서 2,851표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50.42% 대 48.58%, 1% 미만인 거예요. 그리고 영킴 후보를 보겠습니다. 퍼센티지로는 50.27% 대 49.73%, 여기도 1% 미만이죠. 뭐 한 0.5% 정도 됩니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영킴 후보가 13만 8,244표, 그리고 현 의원인 길 시스네로스가 13만 6,742표 해서 영킴 후보가 1,503표 앞서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편투표가 남아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우편투표를 개봉하면 개봉할수록 꾸준하게 이 중서부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남부인 이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특히 이 서부인 네바다까지 이
바이든 후보가 계속 많이 앞서갔거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특히 영킴 후보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있고 오렌지 카운티가 있잖아요. 어느 쪽의 개표함이 개봉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미셸 스틸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한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주자주 열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열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 표는 조금 더 자주 열고요. 이 표를 연 것도 어쨌든 추세 자체는 영킴 후보나 미셸 후보나 지금 조금 상대 후보를 앞서가는 영킴 후보의 경우는 전체적인 표가 약 27만 표 가운데서 1,500표를 앞서가는 것이고 미셸 스틸 후보의 경우는 34만 표 가운데서 2,850표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뉴저지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앤디 김 후보가 아니라 재선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에서도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계가 어머니 한국분 아버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하지도 않고 상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도 않고 하원에서는 하원 선거에 민주당이 돈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7석, 어제보다 한 석을 더 빼앗기게 된 셈이거든요. 7석이 줄어들어도 워낙에 190 몇 표 대 230 몇 표였으니까는 당연히 다수당은 되죠. 그리고 이제는 선거 거의 개표 끝 무렵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 지금 연방 대법관이 6대 3이니까 숫자를 늘린다. 수프림 코트 팩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한 아젠다로 확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도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는 거기에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될 겁니다.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동이 될 테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연방 상원이 공화당인 경우에는 세금을 크게 올린다던가 아니면 규제를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한다던가 민주당 형태로 그런 것을 연방 상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 정부를 잘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서 한 1분 정도 스테이트먼트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고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후보일 때는 민주당의 정치인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공화당 정치인까지를 포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통령격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서로 만나지 않은 게 1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화당을 공화당 뜻도 좀 지켜주면서 다스려 가면서 공화당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행정부 장관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공화당이 싫어하는 장관형은 어떤 형이냐면은 아주 급진보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바이든 후보가 마음이 확정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니 샌더스를 노동부 장관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르짖어 왔었던 그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을 재무부 장관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었던 아주 민주당에서는 스테이시 에브라함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사람을 어떤 행정부의 중요한 인물로 기용하기가 힘들죠. 공화당이 싫어하기 때문에.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유엔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스테이시 에브라함이라든가 수잔 라이스 이런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은 조 바이든 후보에게도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잘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런 사람들을 두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과 팀워크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금 중도적인 사람. 어찌 보면 저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럭키 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온건한 것을 워낙에 추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비선거 초반에 좀 어려웠었죠. 버니 샌더스가 더 앞서가고 그런데 온건하게 가야지 된다고 하고 본인 성향도 그렇고 그런 것을 믿고 있는데 이게 그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됐으면 거기에 끌려가기도 솔직히 쉽고 트로이 목마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공화당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상원이 공화당이 지켜주고 있으면 아 이러니까 우리 적당히 하자라고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진보적이고 좌측에 있는 정치인들을 조금 회유하기도 하고 그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럭키라는 단어를 제가 썼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금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사이에 골이 깊은가 하는 것을 이번 선거로 너무너무 잘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구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자성은 이미 했고요. 왜 또 틀렸나? 우리 여론조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유를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유로는 많은 것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구에서도 저도 오늘의 미국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샘플링 하는 데서도 2016년보다 많은 것을 보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4년 전과는 지금은 또 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왔고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 지금 확실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설령 그 한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고 나서도 자랑스럽게 나는 도널드 J.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샤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예상보다는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나는 너무너무 부자야.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1년에 몇백만 달러를 이득을 보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먹고 살 만큼은 있고 아이들도 다 자라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하는 지도자로서의 그것은 나는 정말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 해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찍었다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상원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특히 돈 같은 것을 다루는요.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게 민주당 마음대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도 럭키. 정말 소신대로 하고 럭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면은 내가 도널드 J. 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어라고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저 사람한테 투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문제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왜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내가 누구와 연애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당당한 연애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한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가 뭐 별로 나한테 받아되지 않아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퍼스널리티는 정말로 바더가 되지만 그 퍼스널리티가 바더가 돼서 돈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민주당 찍은 사람이 있지만 퍼스널리티는 바더가 되지만 그리고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공화당의 여러 가지 가치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가치가 내가 싫고 부분적으로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유지해가고 있는 공화당의 가치를 지켜야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보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조셉 바이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대통령이 전부 커버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돼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주식시장 그런 분위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이 이틀째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아마 그 차기 대통령이 빨리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CNBC 방송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해서 다우지수도 2.2%, S&P 500도 2.4%, 나스닥도 2.6% 정도
올라가서 4월 달 이후에 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알파벳도 구글의 모회사 2% 이상 상승을 하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부 뭐 3% 이상 어제 그 장 마감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상원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원은 세금이나 규제 같은 것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 조사가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물론 재선될 가능성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구글을 조사해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 그 반독점법 조사가 조금 균형적으로 될 것 같다 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같은 데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물론 그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중국과의 긴장이 아주 뭐 없어진다는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중국이 이미 너무나 크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는 유지하고 간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뭘 보냐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적어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무역 전쟁 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우리 지금 무역 전쟁 협상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다가 또 그러면 행정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안 돼가고 있다고 한다던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반영하느냐면은 역시 중국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과 이 무역 전쟁이 계속 관세 같은 것 뭐 된다는 것 그리고 무슨 위안화를 그 화폐를 그 조작한다던가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도 항상 저작권 싸움, 테크놀로지, 5G 싸움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이든 후보가 돼도 계속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나 똑같이 이번 선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그 프랑스의 국영방송 그 프랑스 24가 방송한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정치인이니까 바이든 후보를 더 싫어한다는 거죠. 이 증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크게 관여 안 해도 될 케이스에 인권 문제를 너무 많이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일반 시민들이 뭐 미국에 와서 쓰는 돈이라든가 미국 물건을 산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어, 또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제도 새로운 확진자가 10만 명 넘었고 지금 사망자가 2주일 전에 비해서 15%나 늘어났고 위스콘신, 메인 이런 주까지도요. 그래서 이것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겨울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실내에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더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요즘 조금 느슨해졌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느슨하면 조여야죠. 기름이 없으면 기름도 쳐야지 되고 강희신이었습니다.